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 황민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태원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한때 잘 나가던 가구 공방의 사장이었지만 경제 위기의 파도는 그의 작은 공방마저 집어삼켰다. 모든 것을 잃고 아내와도 이혼하고 딸과의 연락마저 끊긴 채 그는 이제 이 화려한 도시의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민구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허기에 지쳐 있었다. 이태원 거리 곳곳에 늘어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지만 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 서울 소울 앞에 다다랐다. 그곳은 유명 셰프 박지훈이 운영하는 곳으로 정갈하고 세련된 한식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다. 민구는 혹시나 남은 음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레스토랑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본 경비원은 매몰차게 그를 밀쳐냈다. 꺼져.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민구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고 설상가상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커피를 쏟고 말았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순간 맑고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근처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민지였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민군을 부축하여 근처 벤치로 데려갔다. 그리고 따뜻한 음료와 빵을 건네며 그의 온몸을 녹여주었다. 민지는 민군에게 노숙인 지원센터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지만 민군은 고개를 저었다. 신경 써줘서 고맙지만 난 괜찮아요. 아직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굳은 결의가 묻어났다. 민지는 그런 민군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래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센터로 오세요.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구는 민지가 떠난 후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해. 그때 그의 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하나가 들어왔다. 지갑을 주워보니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지갑이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신분증,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신분증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서울 소울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구는 순간 갈등했다. 이 돈이면 한동안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지갑 속에 꽂혀 있는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단란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에 민구는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이 떠올랐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돼. 그는 결국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구는 서울 소울로 향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은 그의 남루한 차림새를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무슨 일이시죠? 한 직원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지갑을 돌려드리려고요. 민구는 박지훈의 지갑을 꺼내 보였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그를 사장실로 안내했다. 사장실에서 만난 박지훈은 사진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철한 인상이었다. 이게 제 지갑이 맞습니다. 어디서 주우셨? 지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 저녁 레스토랑 근처에서 주웠습니다. 민구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지훈은 지갑 안을 확인하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군을 훑어보았다.
돈은 그대로 있군. 혹시 다른 건 손댄 거 없습니까? 맹세코 돈이 외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민군의 단호한 대답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갑을 돌려주신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우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민군에게 건넸다. 사례금입니다.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하지만 민군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봐요. 지금 내 호의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민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한때 가구 공방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제 손재주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직에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면 돈 대신 일자리를 주십시오. 지훈은 민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일자리를 달라고 이 노숙자가? 그는 민군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청소부로 일해보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은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가차없이 해고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구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민구는 서울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새벽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레스토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다. 민군의 성실함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민지는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민군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민지는 민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군 씨는 혹시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민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행복했던 시절,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일, 그리고 가족과 헤어진 일까지. 민지의 눈가는 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붉어졌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으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지갑을 돌려줄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지갑을 가졌다면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강직했다. 민지는 그런 민군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민군 씨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민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날 이후 민지는 틈날 때마다 민군을 찾아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군은 민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다시 자신의 공방을 차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꿈이었다. 한편 지훈은 민군을 몰래 지켜보며 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노숙자라고만 생각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민군이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주워 쉬는 시간마다 무언가를 조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어느 날 지훈은 민군이 조각한 작은 목각 인형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솜씨로 조각된 발레리나 인형이었다. 이걸 직접 만드신 겁니까? 지훈이 놀란 듯 물었다. 네,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민구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목각 인형을 들여다보았다. 혹시 이런 조각품을 더 만들 수 있습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구뿐만 아니라 장식용 소품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민구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레스토랑에 전시할 만한 조각품들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민구는 지훈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의 솜씨는 훌륭합니다. 분명 우리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줄 겁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민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군은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다시 펼칠 기회가 온 것이다. 그날부터 민군은 청소 일을 마친 후 레스토랑 한켠에 마련된 작은 작업 공간에서 조각에 몰두했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조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복을 입은 여인, 고고한 자태의 학, 웅장한 기백의 호랑이 등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정교하고 생동감이 넘쳤다. 민군이 조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는 그의 작품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민군 씨의 작품들은 정말 훌륭해요. 이대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어느 날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민구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렇다면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는 갤러리 관장님이 계신데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민지의 제안에 민구는 깜짝 놀랐다. 전시회라니요. 제 작품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민군 씨의 작품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의 도움으로 민군의 작품들은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전시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갤러리를 찾았다. 민군의 작품들은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표현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민군의 작품들은 모두 팔렸고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서 작품 의뢰를 받기도 했다. 지훈 역시 민군의 전시회를 찾아 그의 작품에 감탄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민군 씨. 당신의 작품들은 제 상상 이상입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다. 모두 사장님과 민지 씨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민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앞으로도 우리 레스토랑을 위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전시회를 계기로 민구는 서울의 전속 작가로 계약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레스토랑 곳곳에 전시되어 서울을 찾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민구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어엿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지훈은 민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군 씨, 혹시 예전에 가구 공방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그 공방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군은 깜짝 놀랐다. 물론 다시 공방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형편으로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서울에서
민군 씨의 공방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방에서 만들어진 가구와 소품들은 저희 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또 판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훈의 제안은 민군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저 당신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당신처럼 꿈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과 성공만을 좇는 속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장님, 민구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니 이건 저 자신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함께 멋진 공방을 만들어 봅시다. 지훈은 민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민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도움으로 민군은 마침내 자신의 공방, 나눔 공방을 다시 열게 되었다. 나눔 공방은 단순히 가구와 소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민군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민지는 나눔 공방의 홍보와 판매를 도왔고 서울 소울은 나눔 공방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어느 날 민구는 나눔 공방 작업실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가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가구들과 딸 하은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하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딸에 대한 그리움에 잠겼다. 하은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그때 누군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민군 씨, 저예요. 민지예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민지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민구는 황급히 사진을 상자 안에 넣었다. 혹시 하은 씨 소식 알아? 너도 알다시피 난 딸이랑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가 하은 씨를 만났어요. 뭐라고? 하은이를 만났다고? 민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우연히 하은 씨가 일하는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은 씨를 만났어요. 아버님 얘기도 했고요. 민지의 말에 민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래서 하은이가 뭐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 하은 씨도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컸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의 말에 민구는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하은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정말이에요. 제가 두 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죠. 하은이를 꼭 다시 만나고 싶. 며칠 후 민군과 하은이는 서울 소울에서 재회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하은아, 오랜만이구나. 민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하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너에게 상처만 주고. 민구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그때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은이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하은아, 이제 아빠랑 같이 살자. 아빠가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은이는 민군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과 민지도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눔 공방은 서울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구는 나눔 공방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고 가난한 노숙자가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는 나눔의 장인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민구는 나눔 공방 마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철수, 이게 얼마만이야. 민구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다. 민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철수는 민군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공방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도 참 연락 한 번 없더라. 민군이 핀잔을 주었다. 미안하다, 친구야. 나도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너 정말 대단하다. 나눔 공방 이야기는 익히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친구야. 철수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다. 다 지훈 씨와 민지 씨 덕분이지.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 거야. 민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내 녀석의 뚝심과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런데 우린 아이도 있는데 이제 슬슬 뭉쳐야 하지 않겠냐. 나도 내 녀석 밑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뭐? 나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민구는 깜짝 놀랐다. 그래, 왜? 싫으냐? 철수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니, 싫기는. 당연히 좋지. 그런데 내 공방은 어쩌고. 그 녀석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서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 그리고 나도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다. 나눔 공방의 철학 정말 멋지지 않니? 철수, 자네가 나눔 공방의 철학을 이해해주니 정말 기쁜. 자네 같은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내게도 큰 영광이야. 민구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는 거냐? 철수는 씩 웃으며 물었다. 하하, 성격 급하기는. 그래, 내일부터 나오. 대신 열심히 해야 할 거야. 민군과 철수는 서로를 얼싸안고 오랫동안 웃었다. 그날 저녁, 민구는 서울 옥상 정원에서 지훈, 민지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민군 씨, 오늘 철수 씨 오셨다면서요? 정말 잘 됐네요. 민지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네, 모두 민지 씨와 지훈 씨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희망 없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민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민군 씨의 열정과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민군 씨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눔과 상생 속에 있다는 것을요. 사장님, 민구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앞으로도 우리 나눔 공방과 서울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훈의 말에 민군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군이 말했다. 저도 두 분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도 덧붙였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디제이로의 여정을 계속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서울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도 민구는 나눔 공방을 통해 그리고 지훈은 서울 소울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다. 민지는 그들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하은이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갔다. 철수는 나눔 공방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그의 아내 역시 나눔 공방에 합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세월이 흘러 민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빛났다. 그는 여전히 나눔 공방을 이끌며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기술과 인생의 지혜를 전수했다. 그리고 나눔 공방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지사를 둔 글로벌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민구는 나눔 공방 마당에 서서 젊은이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회장님,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실 줄 예상하셨습니까? 민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다. 민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민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민군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그 말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민군은 그렇게 한 시대의 전설로 그리고 영원한 나눔의 장인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서울, 소울과 나눔 공방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민군의 정신을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따스한 빛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